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절대 꼭 피해 주셔야 되는 것부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물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 센스도 반드시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일단 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이거 먹으면 정말 살 빠진대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 살 빠지겠네요? 근데 밤마다 치킨 먹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살 빠질까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고 하라는 거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절대 피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을 뭔가 반박하는 듯한 겁니다. 고객이 A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그걸 반박하는 듯한 걸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고객은 이미 발이 현관 쪽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PT를 아무리 잘했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쳐버리는 순간 사실 고객의 지갑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객이 어떤 이야기 할 때 혹시 반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진 않은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식의 대답이 나왔을 때 고객님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고객님 근데 그거는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다 당신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말 2010년도부터 수많은 분들의 녹음 파일을 들어왔거든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그런 언어 습관이 있다는 걸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내가 고객이었어도 이거 듣고는 안 사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일단 안 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지 않았는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예 얼마입니다를 대답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라면 물을 끓였는데 거기에 아직 끓지 않는 물에 라면을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끓어요? 어떻게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고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응대하시게 된다면 이미 고객은 자기가 궁금한 게 호기심이 해결된 상태에서 바로 마음에 차단벽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얼마요를 물어봤을 때 바로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이거를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어떤 세일즈맨이 고객한테 처음부터 이걸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만나서 바로 대화하다가 딱 이걸 추천했어요. 이 제품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어떻게 들리세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라고. 사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군요.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하실 때 약간 피로도가 좀 쌓여서 옛날만큼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온다고 고민하셨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으실까요? 그러면 과거 체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한테는 이 아이가 딱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A가 추천하는 이거 먹으면 피로 회복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B라고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거를 추천했을 때 여러분 얘기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어떤 아이를 사고 싶어요? 지금 말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B. 말씀하신 것처럼 B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맞춤형 상품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으로 나한테 제공해 주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상대방의 깊은 내면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우리의 상품을 바로 내걸게 된다면 고객이 느끼기에는 단순히 그냥 자기한테 좋으니까 판매하고 권하는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초반에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정말 달라져요. 근데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기회 되면 나중에 진심으로 이거 하면 교육비는 이 정도는 뽑아 뭐 한 몇 달이면 교육비는 내가 회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거가 좀 생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대1 코칭이나 이런 거 좀 한번 오는 걸 전 참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론으로는 알아. 그런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달엔 이게 무슨 말일까? 알지, 맞아. 저 말 너무 맞아. 근데 나는 못 써. 왜요? 접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는지 들었는데 잘 적용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진짜로 찾아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매출이 안 좋아집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고 그걸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3가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을 반박하지 마라. 그래서 적대적의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입니다. 바로 대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뭔가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바로 설명으로 상품을 노출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고객은 마음에 갑옷을 입기 시작할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사고 싶은 욕구를 높일 수 있죠? 너무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딱 하나만 시간상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꼭 적절히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화재보험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이야기예요. 화재보험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매하죠 대부분? 이거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재보험인데 몇만 원을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다른 데 다 하셨다고. 그거 안 하셨다가 다른 데 불나셨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혹시 핸드폰 사셨을 때 보험 가입해 보신 적 있으셔요? 저도 있거든요. 그게 해서 정말 혜택 많이 봤어요. 실제로 액정 깨져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바꿔줬는데 참 제가 보험료 내면서 정말 잘 들었다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핸드폰 보험이었습니다. 고객분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혜택을 받던 거를 떠올리면 여러분 그 보험금이 어떻게 느껴지죠? 내기 잘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 10,000원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100만원짜리 핸드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10,000원을 드리는데 지금 이 건물이 얼마죠? 요거 지키기 위해서 몇만 원. 과연 어떤 투자가 될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좀 생각해볼게 하다가 뒷날 바로 전화 오셔서 나 그거 그냥 할래요 라고 해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그거를 가져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요것이 좋았네 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하고서 우리 거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대화는 정말 재밌게 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팁 한 가지. 비슷한 상황, 일상생활에서 있는 다른 관점을 제안해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하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이건 아시죠 여러분? 올해 10만 원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야 돼 이거 할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 주아이가 김주아였습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